고충 민원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충 민원 평가 부분을 설명하게 될 KMAC의 박정오라고 합니다. 네, 고충 민원 평가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고충 민원 처리 역량 증진 및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이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총 308개 기관이고요. 평가 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25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실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각 기관에서 이제 시스템에 접속하셔가지고 자료를 다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입력된 자료를 저희가 다운을 받고 평가단에서 서면 평가를 검증하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네, 고충 민원은 지금 전체 중앙이 이번에 이제 시범에서 처음으로 이제 평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5점을 하고요. 시도교육청은 15점, 광역은 19점, 기초는 25점의 배점을 받고 있습니다. 25년도 평가지표 체계에서는 4번 지표였죠. 근데 26년에는 5번 지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면서 그 전체 지표는 5-4까지 4개의 지표로 유지되는 것은 맞으나 지표의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5-1은 고충 민원 신뢰 형성 노력도. 그러니까 2년 전에도 신뢰도 조사라는 것이 추가되면서 이제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권익위에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 민원 신뢰 형성 노력도를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권익위 조치사항 이행 노력도를 평가합니다. 세 번째는 집단 갈등 해소 노력입니다. 예, 이 집단 갈등이라는 것들이 과거에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이제 이 부분을 통합을 하면서 지표명도 좀 바꾸고 집단 고충 민원에 대한 평가 배점도 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지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이거는 전년과 대동소이합니다. 네, 기타 이제 만족도, 신뢰도 조사가 있고요. 가점, 감점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점이나 감점 같은 경우에서는 전년도에 3개 지표에서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3점을 받았던 것을 현재 지금 2점으로 줄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점 부분이 3점이다 보니까 다른 지표에서 점수를 받는 것보다 가점에서 변별력을 좀 나타내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축소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지표입니다. 5-1-1 고충 민원 분류율입니다. 고충 민원 분류율은 기관에서 처리한 전체 민원 중에 고충 민원으로 분류한 비율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충 민원이 권익 침해, 국민 불편, 국민 부담 이거에 관련된 그런 민원들을 고충 민원으로 올바르게 분류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고충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민원이 들어오면은 먼저 민원을 받으신 분이 지금 보시는 4번의 민원 접수 분류에서 어떤 민원인지를 분류를 하시게 됩니다. 뭐 법정 민원인지 질의 민원인지 건의 민원인지 혹은 뭐 침해, 불편, 부담 이런 걸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7번에 보이는 2차 민원 종류의 분류를 또 이제 하게 됩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대상은 이 7번에 있습니다. 예, 민원 특성상 명확한 민원 제기 내용과 사항을 파악해야만 정확한 민원 종류가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5-1-1 지표는 7번에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류 결과를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충 민원의 정의는 권익 침해 민원과 국민 불편 민원, 국민 부담 민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보시면은 신문고 같은 경우에 처음에 들어왔던 민원 종류가 7개가 있죠.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됩니다. 7개 중에 어떤 걸로 클릭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있는 민원으로 분류가 되면은 이것은 고충 민원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민원 중에 고충 민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이 되면은 점수가 높게 받는 겁니다. 그럼 기관에서 생각하실 때 우리 기관이 고충 민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지표가 점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맞습니다. 고충 민원이 많으면 좋은 거냐?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고충 민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가 좋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 오른쪽 끝에 보이시는 것처럼 법정 민원부터 끝에 보시면 기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류를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맡기면은 이 민원을 맡겼을 때 기타 민원으로 기관에서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저 왼쪽 하단에 보시면 기타 민원 분류 비율이 높은 이유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단 기타 민원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그리고 여러 복합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저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타 민원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리 절차가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점검, 관리,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각 기관에서는 고충 민원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을 기타 민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고충 민원 분류 방법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을 읽어보고 이것이 법정 민원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이런 식으로 한번 민원을 분류를 검토를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충 민원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114페이지를 보셨을 때 우리의 평가 기준은 이제 전체 중에 고충 민원으로 분류한 비율을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문고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체 민원이나 그 다음에 고충 민원으로 된 것들을 다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신문고에 대한 것들은 전체 민원 건수 및 고충 민원 내역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제출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문고를 사용하지 않고 세월이나 뭐 행정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고충 민원 비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산정 방법은 전체 국민신문고 전체 민원 건수 분의 국민신문고 고충 민원 건수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권익위에서 알고 있고 행정정보 시스템 복합 고충 민원 전체 건수분의 행정정보 시스템 고충 민원 건수로 저희가 합산을 해서 가중평균으로 저희가 산식을 갖고 있습니다. 5-1-2는 고충 민원 전담 조직 운영입니다.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지표인데요. 고충 민원에 대해서 꼭 전담 조직을 운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이 조직은 별도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고충 민원 전담 조직이 편제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겸임은 가능하고요. 겸임은 가능하고 이 평가는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 놓은 4개의 기준 중에 충족을 했냐 안 했냐의 개수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4개의 기준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전담 부서를 지정을 했느냐. 두 번째는 전담 인력을 배정을 했느냐. 세 번째는 고충 민원에 대해서 이 조직이 관리 통제를 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이렇게 전담 조직이 만들어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대 정책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 운영은 민원 부서가 아닌 별도 부서로 이제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전담 인력 배정은 인구 50만 이상과 인구 50만 미만으로 나뉘어서 팀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팀장 외에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는 2명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고충 민원 관리 통제인데 이거는 전담 조직이 고충 민원에 관련해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통보했다든가 처리했다든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증빙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석세스와 페일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충 민원 담당자 우대 정책.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이 4개 충족 중에 이 우대 정책이 가장 안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사팀에서 이 고충 민원을 더 추가로 이제 겸직을 하게 되니까 추가로 담당을 하는 경우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근무 성적 평정이라든가 정보 우대라든가 주요 직무 수당, 연수 우선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대 정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석세스로 인정을 해드리게 됩니다. 왼쪽 하단에 제출 서류를 보시면 전담 부서 지정, 전담 인력 배정에 대해서는 조직도라든지 업무 분장표, 직제 관련 내부 규정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고충 관리 통제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조부서 지정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제출을 좀 있는 대로 다 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전담 조직이 확실하게 기관 내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구나
있다라는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평가를 석세스를 드리도록 합니다. 예, 무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잘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평가 결과 요약 자료 이런 것들을 하나 주시고, 오른쪽에는 이제 기타 증빙 자료 이런 것들, 조직도라든지 활동 내역들을 잘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우수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5-1-3은 고충 민원 처리 실태 점검입니다. 고충 민원에 대해서 그 처리 현황들을 주기적으로 보고를 좀 하라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정기적인, 주기적인 보고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계획에 대한 평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대로 고충 민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님이나 부기관장님한테까지 계획을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획은 그 밑에 부서장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는 이 주기적인 보고는 부기관장님 이상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부기관장이 아니게 되면은, 그 이하게 되면은 저희가 실적으로 인정을 해드리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평가라면서 가장 곤란했던 게,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는 내용이 그냥 민원을 보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고충 민원이 아니라. 그럼 저희가 평가 점수를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충 민원에 대해서만 내용이 좀 확실하게 구분이 좀 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어떤 내용을 생각했냐면은, 고충 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전년 대비 아니면 뭐 전월 대비, 전분기 대비 고충 민원이 이만큼이 늘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수를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있는 지표는 했냐 안 했냐, 보고했냐, 분기별로 보고했냐 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드립니다만, 두 번째 지표가 있습니다. 충실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점검 충실도는 그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퀄리티가 높으면 점수를 드리는 4단계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점수를 드리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수 쪽으로 점수를 받으시려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냐면은, 평가를 하고 이제 고충 민원이 얼마나 늘었다, 통계적인 것들 외에 올해 아니면 이번에 보고하는 고충 민원의 어떤 부분이 좀 심각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고요. 그럼 보고를 하게 됐을 때 이제 기관장님이나 부기관장님이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전 회의 때 보고를 했었던 그 내용들이 피드백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으면 저희가 매우 우수의 등급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과 요약 자료고요. 오른쪽에는 계획 문서와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들로 보고서를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대표적인 거 하나를 제출해 주시면 안 되고요.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1년간에.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만점을 드리는 게 4회까지입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목적인데, 앞에서 잠깐 보시면은 저 왼쪽에 그 박스, 그 평가 기준에 중간에 1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요. 평가 횟수, 저희가 이제 기준을 잡은 건 분기별 1회니까 총 4회입니다. 근데 우리 평가 기간이 25년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 것을 감안해서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3회만 해도 저희가 만점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보통 이거를 보고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월 1회씩은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 충실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검토를 하기 때문에 했던 내용들을 다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평가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4는 기관장 신뢰 형성 노력도입니다. 과거의 지표들이 기관장님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평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 기관장님의 신뢰 형성 노력도라는 그런 지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님 등 고충 민원, 뭐 집단 고충 민원이든 반복 특이 민원이든 모든 것을 포함해서 고충 민원 관련 신뢰 형성을 위해 실시한 대외 활동 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기간 내에 이런 활동을 대외 활동을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것을 몇 회를 했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5회 이상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만점 처리가 되고요. 1회, 2회, 3회, 4회별로 각각 점수를 다르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그 표고요. 부기관장, 실국장, 기관장 활동 노력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제출을 해주시면 일부 점수를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분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출을 해주시고요. 우측에는 만약에 5번을 했다 그러면 5행에 대해서 내용을 써주시고 증빙 자료도 같이 다 보내주셔야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2-1은 권익위 시정권고 의견 표명 수용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별도로 제출하실 자료는 없습니다. 이미 권익위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3년 동안의 그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3년 7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권익위가 각 기관에 시정 공고나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기관이 수용을 했다. 라는 것들이 이미 권익위가 알고 있으니까 평가를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봤을 때 간혹 가다가 권익위가 집계한 내용과 각 기관이 알고 있는 내용이 상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평가가 전체적으로 이제 9월달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9월, 10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요거는 그거보다 좀 일정이 다릅니다. 평가 시스템의 기관별 실적을 공지하는 것이 8월 3일입니다. 그래서 8월 3일 날 저희가 드리고요. 기관에서는 이것에서 실적 확인 및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6년 8월 3일 오픈이 되는 그날부터 8월 17일까지 내용을 확인하셔서 기관이 알고 있는 수용률과 각 관에 대한 수용 석세스와 페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과 권익위에서 공지한 내용이 다른지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면 17일까지 여러분들이 권익위에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실적은 8월 28일 날 저희가 공지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의 신청이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 날 결과가 확정이 되면 더 이상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받으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야 될 분에 대한 전화번호나 성함 이런 것들이 매뉴얼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튼 그래서 저희가 전체 건수분의 기관이 수용한 건수를 평가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00% 이상 되어야지만 만점을 받으실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90%, 80%, 70%, 70% 미만으로 저희가 나눠가지고 평가 배점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에서도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지표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이행률도 앞에 말씀드렸던 수용률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권익위가 기관에 권고한 제도 개선 권고 건수 분의 기관이 이행한 건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정 권고나 이런 것들보다는 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 이행률이 좀 낮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만점은 90% 이상이 되어야 만점이고요. 50% 미만까지 저희가 배점을 따로 나눠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8월 3일 날 실적 1차 오픈을 하고요. 17일까지 여러분들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8월 28일 날 최종 실적 확정이 공지가 되면 더 이상의 이의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날짜를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3-1은 집단 갈등 처리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5-3 지표가 전체적으로 집단 갈등 해결 노력도인데요. 집단 고충 민원이 예전에는 갈등 민원, 고충 민원 이렇게 명칭도 계속 변경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제 명칭은 집단 갈등 처리 적정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표의 정의는 집단 고충 민원에 대해서 관리, 처리를 위해서 기관이 노력한 그런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간에 여러분들이 집단 고충 민원에 대해서 실시한 실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주민 간담회 등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만점을 다 받으셔야 되는 지표입니다. 집단 고충 민원으로 관리가 되면은 최소한 실지조사는 다 한 번씩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점수를 드리려고
만든 지표다라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질조사나 관계기관 협의, 주민간담회 등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단 관련한 내용을 제출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점수를 드리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어떤 실질조사, 관계기관 협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을 그냥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뭐 출장 공명서든 뭐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조사 증빙자료 예시고요. 주민간담회 결과보고서 예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갈등 해결 노력도의 집단 갈등 관리의 적정성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평가 배점은 3개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1점이며 집단 고충 민원 관리 카드를 작성했느냐,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집단 고충 민원으로 이제 인식이 된 그런 어떤 고충 민원에 대해서 관리 카드를 좀 작성을 하면서 일반 민원과는 다르게 중요하게 저희가 좀 포인트를 갖고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권유를 드렸기 때문에 관리 카드가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받고 있고요. 자체 규정에 따라 보고 방침 하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고충 민원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방침을 갖고 있고 대응 방안을 마련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집단 고충 민원 발생 가능성 검토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집단 고충 민원 우리 기관에 10개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집단 고충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우리 기관에서 조치를 취해보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리 카드의 작성은 전체 집단 고충 민원이 10건이다 라고 하면은 평가 기간 내 접수된 집단 고충 민원 전체 10건 중에 관리 카드는 30% 이상이니까 3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개다 라고 해가지고 5개를 만약에 카드로 관리하고 있는데 3개니까 만점이니까 3개만 내야지, 그러면 3개를 내시면 저희가 만점이 되겠지만 이 관리 카드가 너무 부실하거나 좀 그러면은 저희가 평가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 카드를 다 갖고 계시다면은 전체를 다 저희한테 내셔야지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 규정에 따라 보고 대응 방안 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20% 전체 고충 민원 중에 집단 고충 민원 중에 2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갖고 계신 내용들을 전체 다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평가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 지표에서는요, 최근 새롭게 신설된 갈등 조정 담당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갈등 조정 담당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가점이 0.5점까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갈등 조정 담당관 지정 운영에 대해서 첫 번째 평가 대상 기간 갈등 조정 담당관을 지정했다 라고 하면은 0.2점의 가점이 있고요. 갈등 조정 담당관이 집단 민원에 대해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하고 관련해서 뭐 교육하거나 이런 것들을 실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수행 실적 제출 시 0.3점을 저희가 이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는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집단 고충 민원에 대해서 처리한 목록을 다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관리 카드나 기관장 자체 규정 예시나 집단 민원 예방 활동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됩니다. 관리 카드는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내용들을 요약장표는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석세스다 페일이다라는 것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왼쪽에 이제 집단 고충 민원 건수가 있는데요. 이게 앞에 5-3-1에서도 이 내용을 봤습니다.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봤는데 한 기관에서 제출할 때 5-3-1에서 우리 기관은 집단 민원이 10건입니다. 그런데 5-3-2 지표에서는 똑같은 요 양식을 드렸는데 우리는 12건입니다. 이렇게 상이하게 되면은 저희가 평가를 그 기간이 10건이다 12건이다 되면 많은 쪽으로 합니다. 12건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많은 쪽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퍼센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 20%를 충족시켜야 될 때 10개로 보는 게 아니라 12개로 보기 때문에 이 개수는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쪽에도 5번에 갈등 조정 담당관 지정이 되어 있는지라는 어떤 증빙자료 표를 이렇게 드리고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는 다 첨부를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또 집단 갈등 해소 노력의 우수성입니다. 이거는 정성평가입니다.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집단 고충 민원 중에 이거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의 정의, 해결 과정의 충실성, 해소 노력의 우수성, 파급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전체 1점이나 2점을 받게 되지만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15점, 20점, 35점, 30점을 받게 되고요. 간혹 2개 이상의 사례를 제출해 주시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거는 하나만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랜덤하게 저희가 한 건만 뽑아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가장 잘 된 거 한 건만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의 신청은 받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오른쪽에 그 실적 요약이나 추진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왼쪽에 그 문제 정의나 뭐 충실성, 우수성, 파급 효과 여기에 맞춰서 보내주시면은 좀 평가하실 때 좀 유리하게 점수를 좀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내용만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관련한 증빙 자료도 같이 주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이게 집단 갈등 해소 노력의 우수성인데 여러분들이 제출하실 때 이게 집단이 아니라 일반 민원을 뭐 해결했던 거를 제출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만약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평가를 하지 않는 건 아닌데 평가를 하긴 하지만 높은 점수를 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5-3-1이나 5-3-2에 집단 갈등 민원에 대해서 리스트를 적어주실 때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5-3-3에 있는 우리 정성평가라는 노력 우수성에 있는 그 내용과 얼라인이 되면 저희가 좀 집단 고충 민원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 점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5-3-4는 반복 특이 민원 감축 노력도입니다. 이거는 100점이 없습니다. 시범으로 올해 처음 만든 지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시범으로 잘 아시겠지만 매년 시범 지표가 생기면 다음 해에 이것들이 정식 지표로 이제 좀 구체화되고 고도화돼서 올라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반복 특이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범으로 지금 처음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량과 정성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정량조사 같은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반복 특이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반복 처리 특이 민원에 대해서 처리 현황을 보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까지 보고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나중에 평가를 좀 넣어보기 위해 올해 이제 각 기관이 어떻게 현황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고 있고요. 해당 내용은 저희가 이제 그 정량조사 같은 경우에 대한 증빙 자료는 별도의 양식을 매뉴얼에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각 기관에서 시범평가다 보니까 표현하고 싶은 그런 양식이나 자료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측의 정성평가는 앞에서 보셨던 그 정성평가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의, 해결 과정의 충실성, 해소 노력의 우수성,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가 15점, 35점, 20점, 30점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대한 내용을 넣어주시고 해당 증빙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0점이 있지만 이것이 저희가 시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관의 등급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 특이 민원 감축을 위해서 이송시킬 때 단순 이송은 제외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빼고 협업을 위한 이송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어주시면 추가로 저희가 이제 점수를 좀 더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4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표입니다. 평가기관 대상 중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 추진한 실적을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요. 먼저 우측의 평가 배점을 보면 기존의 7단계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단계가 8단계로 한 단계가 늘었습니다. 평가 배점 맨 위에 있는 거 보시면 광역 5점, 기초시구 6점, 기초군 4점. 그러니까 다른 지표가 보통 1점, 2점 이런 거에 비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의 지표의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충 쪽에서 등급을 매겼을 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실적이 좋아야지만 가나등급 쪽에서 기관들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지표들을 잘해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가 안 돼 있거나 뭐 이렇게 아직 계획이 없거나 추진 사항이 없으면 이 점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8단계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한 단계가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1단계부터 쭉 봤을 때 중간에 보시면은 4단계로 되어 있는 게 시민고충위원회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을 보시면 점수를 못 받는 기관들도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중간 점수를 과거에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손 놓는 그런 기관들보다는 조금이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지지 못한다면은 조례라도 만들자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점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그 위로 이제 있는 내용들 중에 바로 5단계에 있었던 것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을 위촉한다. 그래서 사무국 설치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변별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들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제일 점수가 높은 7단계, 8단계는 시고위가 운영이 되면서 얼마나 활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왼쪽의 평가 기준 밑에 표를 보시면 첫 번째 기준은 위원 상근 여부, 온라인 민원 창구 운영 여부, 활동 성과 등 정성 평가가 있습니다.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회 전문성 여부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난해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상근 여부와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 운영 여부라든가 이렇게 명확한 그런 내용들로 했고요. 활동 성과들도 시고위 위원들이 활동했던 것들을 다 주시면 저희가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 조사관 1명당 처리 건수 10건 이상, 이거는 계속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까지 다 채웠다라고 하면은 제일 높은 8단계의 등급을 받게 됩니다. 제출하실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매뉴얼을 보시면은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저희가 잘 나타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고충민원 만족도 신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일하게 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7개 문항 그대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신뢰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처음 생기고 이제 문항들을 조금 수정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7개 문항에서 올해 4개 문항으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점 지표입니다. 가점이 원래 3개였죠. 3개였는데 지금 플러스 3점까지 받던 것을 2가지로 지금 줄이면서 최대 2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점, 고충민원 역량 강화 교육. 여러분들한테 가점으로 점수를 정말 드리려고 작년에는 이 중에 1, 2, 3, 4, 5까지 받았던 것을 점수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8가지 가점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1번, 자체 연수원 교육과정 추가는 교육청과 광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교육청이 광역에서 자체적으로 연수원을 갖고 있는 경우 1년 동안 고충 민원에 대해서 상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1점 점수를 드리게 됩니다. 그 외에 권역별 교육주간이 있고요. 권역별 교육주간은 상시 교육이 아니라 일회성 고충 민원에 대한 교육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점수를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교육청도 아니고 광역도 아니어가지고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5번에 저기 뒤에 있는 권역별 교육장 5번에 있는 권익위 집합교육이나 권역별 교육 참여를 하시는 경우에 인당 점수가 인정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충 민원에 대한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고충 교육이 아닌데, 고충 민원 교육이 아닌데 인정을 해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충 민원에 대해서만 확인을 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점 2의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협업입니다. 이건 중앙은 제외됐고요. 총 4개의 지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 간담회 등 협업, 권익위 주관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KMC에 제출을 잘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협업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업입니다. 협업.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관과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들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협업한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것들을 건당 0.2점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조정 해결 성립은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자료를 갖고 있을 건데 권익위원장 주재 현장 조정
회의 기간장 참석이라든가 뭐 기타 서면 조정까지 각 건당 0.4점부터 0.1점까지 있고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도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따라 배점이 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보시고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취약계층 민원 해소 노력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취약계층 민원 해소 노력이 작년에 이제 가점 3에 붙어 있던 건데 이걸 가점 2로 저희가 변경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관련 권익위 주재 현장 회의나 간담회 등에 적극 협조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건당 0.5점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달리는 국민신문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에 협조해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점수를 받으실 때 긴급 생계비 지원을 굉장히 많이 들고 오세요. 근데 그 긴급 생계비 지원, 뭐 딸을 줬네, 뭘 했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에 협조해서 긴급 생계비가 지원이 된 경우에만 저희가 평가 배점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취약계층 및 영세 소상공인 관련 권익위원회의 시정공고 의견 표명 제도 개선 권고를 지체 없이 수정하거나 합의해서 해결을 했다라고 되는 경우에 건당 0.2점의 배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점입니다. 이제 자체 감사 면책 규정 미정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감점을 합니다. 예, 1점씩 감점을 하고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공고나 의견 표명에 따라 조치를 했는데 감사에서 면책이 되지 않으면 곤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면책이 되도록 기간 내에 자체 감사 규정을 개정, 정비해서 갖고 있다라는 감점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번 돼 있으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감점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 지표에서 감점을 안 받은 기관들은 올해 제출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감점을 받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미흡기관 컨설팅에 대해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따로 통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 행안부 합동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미흡기관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이 공지가 될 건데요. 그 부분에 참여를 하시면 감점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서면평가 이 신청을 거쳐서 현장 심사순으로 진행을 하고요. 예, 실적 제출은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이때 제출을 못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부터 제출했다. 그러면은 1일당 1점씩 감점을 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아마 이때는 제 생각에 공문으로만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일까지는 제출할 때는 시스템으로 제출하시고 그 이후에 12일 이후에 제출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시스템이 막히면 여러분들은 공문으로 권익위에 제출을 하셔야 저희가 이제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서면 평가는 10월 중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신청은 또 10월 중순이나 말까지 진행이 되고 최종 평가 등급 결과는 내년 1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 구축민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115에서 117조 관련인데요. 고충민원 분류 저희가 일단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를 할 때 민원 분류를 고충민원으로 하는데 네. 민원 처리 담당자가 이제 처리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권익 침해, 국민 불편, 국민 부담으로 종류가 나눠져 있거든요. 혹시 이거를 그냥 고충민원 하나의 탭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건지 저희 기관에서 이제 질의가 많아서 여쭤. 그 신문고 시스템에서는 꼭 그걸 하나로 합쳐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시면 그 앞에 고충 민원 하고서는 이제 가로 열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제 권익침해, 국민 불편, 국민 부담 민원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 해서 이게 왜냐면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직원분들은 잘 모르셔가지고 다른 걸 체크하셔서 고충 민원을 이제 체크를 안 하셔가지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율이 더 낮아지는 이런 추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이제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혹은 이제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돼 있는 중에 이제 뭐 고충 이렇게라도 쓰여 있으면은 이제 민원 처리하시는 분이 고충 민원으로 이제 분류를 하실 수 있다 이 얘기시군요. 아, 요거는 좀 이렇게
제가 이제 당장 이제 평가하는 관련이 없는 건데 권익위 쪽에 한번 의견을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139쪽에 그 고충민원 영양과학교육의 관점 분야에서 8번에 집단 갈등민원 나라배움터 강의수당 기간당 0.2점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뭐 어쨌든 뭐 한 명이라도 받는 건지 아니면 인원수가 정해져서 뭐 기간당 0.2점이신 건지. 이거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기관에서 받는 것들이 돼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권익위에서 별도로 체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 기관의 전 직원 중에 30% 이상으로 네,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그렇게 인원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기관에서 이거를 다 수강을 했다라는 가점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5페이지 기관장 신뢰 형성 노력도인데요. 평가 기준의 실적 인정 기준은 기관장, 부기관장 또는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부서장은 인정이 안 되는 건지요? 네, 저희가 뒤에 이렇게 보시면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웨이트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은 안 됩니다. 지난번 그 의견 조회 때는 부서장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저희가 이제 다른 의견들 기관들한테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목 자체도 기관장 신뢰 형성 노력도인데 부서장까지 가는 것이 좀 맞지 않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고충민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